첫 번째 북소리, 여인의 울음. 조선의 궁궐 앞에는 아무나 칠 수 없는 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북을 치는 순간 왕은 반드시 그 사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북은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을 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허위로 북을 치면 곤장백대, 유배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북은 상징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왕의 자비를 보여주는 장식품처럼.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 북이 처음으로 울렸습니다. 그 이름, 신문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신문고가 울린 가장 처음의 이야기, 한 여인의 울음에서 시작됩니다. 태종 제위 초 한성부. 이른 새벽 궁궐 담장 아래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았고 맨발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밤새 걸어온 흔적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남편의 옷 한 벌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궁궐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고. 여인은 그 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북을 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정말 왕이 들어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까? 그때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던 얼굴. 여인은 눈을 감고 북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북소리는 궁궐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군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신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신문고를 쳤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을 밝혔습니다. 군졸 하나가 다그쳤습니다. 무슨 일로 감히 신문고를 쳤는가? 허위라면 중벌을 받을 것이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제 남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하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관아에 고하지 않고 어찌 궁궐에 와서 북을 치는가? 관아에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신문고를 친 사람은 왕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편전으로 끌려간 여인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종이 물었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무엇이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름만 더 기다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성부 관리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사흘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여인은 관아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오히려 여인을 위협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내 자식도 가만두지 않겠다. 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남편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편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종이 말하기 전에 신하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는 한성부의 소소한 일입니다. 직접 조사하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다른 신하가 거들었습니다. 신문고를 치는 자가 늘어나면 나라일에 혼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관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태종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은 신문고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억울함이 하찮다 하는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관아를 믿지 못해 궁궐까지 왔다. 이는 관아의 잘못이다. 법이 백성을 외면한다면 그 법은 이미 죽은 것이다. 태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의금부로 하여금 사연을 조사하라. 사실이라면 관련된 자를 모두 처벌하라. 의금부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인의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왕의 명이라는 말에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관리의 하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백성을 때렸습니다. 세금을 핑계로 재물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관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아니, 뒷돈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인은 사형, 관리는 파직과 유배형. 소식이 전해지자 한 성부는 술렁였습니다. 신문고가 정말 울렸다. 왕이 직접 백성의 사연을 들었다. 여인은 북을 쳤을 때의 떨림은 사라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신문고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 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북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법이었습니다. 신문고의 첫 북소리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왕에게 닿았고 나라의 귀를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문고는 형식이 아닌 실제로 울리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왕이 듣고 있다는 것을. 물론 신문고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억울함이 묻혔고 많은 울음이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북소리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역사는 거창한 사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한 번의 울음, 그리고 그것을 듣는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북소리는 그렇게 역사가 되었습니다.